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경남 부근으로 빠져나가면서 전남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어제와 오늘 여수에서는 139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광양 92.5, 고흥 81, 순천 68mm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소방당국에는 침수 등 크고 작은 1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50에서 150mm, 최고 200mm의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라 불리는 정체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여수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장마처럼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정체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12호 태풍 오마이스에도 영향을 준 이른바 가을 장마는 태풍 소멸 이후에도 전남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한번 형성되며 이 전라북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도 이에 따른 정체 전선의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을 장마가 올해 유독 뚜렷하게 나타난 배경 중 하나로 지난 올림픽 기간 일본에 상륙했던 태풍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공기를 뒤섞어 기압들이 재배치되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정체돼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도 남쪽에서 계속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위치와 모양 등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의 예보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정부와 전남도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연장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전면 보류해 접종자 포함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되 동거 가족과 돌봄 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실내외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이 금지되고 결혼식장은 최대 100명 미만 참석이 가능하며 유흥 단란주점과 노래 연습장, 수영장 등은 종전대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전남도가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 12,000명분에 대한 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얀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과 해외 출국자, 유학생, 무이도서 주민 등 여건상 2차례 접종이 어려운 주민이며 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접종할 수 있습니다. 광양항 특정해역 내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암초를 제거하고 준설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인 암초 발파와 관련해 적용된 특허 기술을 두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광양항으로 진입하는 관문 광양항 특정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연간 5만 2천여 척의 대형 선박들이 입출항하는 데다 최근 선박 대형화 추세 속에서 원활한 선박 운항을 위해 22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썰물 때면 수중 암초가 해상으로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낮아집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수방해양수산청이 지난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중 안반 발파와 준설을 위한 공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다 돼가도록 공정률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내 일부에서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공사업체가 적용한 수중 안반 발파 특허가 실질적으로 시행 검증도 제대로 안 된 특허라는 겁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공법은 공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문가들 견해를 빌려보면은 부산 신항 토대에서 하는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공법의 특허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 측은
현재 적용된 발파 특허가 검증된 특허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 발표 보고서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조금 지연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발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공정은 진행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업계 내 이권 다툼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보면서도 감리단 의견을 수렴해가며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감리단이 있고요. 감리단도 설계 회사들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적절하면 최종적으로 발주처한테 승인 요청이 오는 거죠. 800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황양항 특정해역 암초 제거와 순설 공사. 공사의 발파 특허 공법과 관련한 의혹이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시작돼 업계 내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여수시 차원의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최근 여수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고 유가족들이 고령인 점과 진상조사까지 3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와 유족회는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추모와 학술연구, 인권교육사업 등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추모 복지사업으로는 제1회 여순사건 유족 한마음 대회 개최와 여순 어버이상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신인 1차 지명 선수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공수주 3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종 선택은 공수주를 두루 갖춘 대형 유격수 김도영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마지막 날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KBO에 통보했습니다.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 안정적인 수비까지 갖춘 완성형 내야수로 팀의 미래는 물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야수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격수로서 공수주를 갖춘 선수는 참 희소성이 강하다. 우리 팀에도 전력에도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최종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죠. 이종범 선수를 제일 본받고 싶고 또 제2의 이종범으로 불리는 김도영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나아가 한국 야구를 10년 이상 책임지는 선수로 성장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고 싶었던 기아 타이거즈에 가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개막전부터 1번 타자 칠 수 있게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막판까지 김도영 선수와 경쟁을 벌였던 광주진흥고 문동주 선수는 전국구 지명권 맨 위 순번을 가진 한화가 지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로 평가받으며 지명 막판까지 기아는 물론 야구 팬의 관심을 모았던 두 선수. 기아의 김도영 지명으로 한 명은 고향에서 또 한 명은 타 지역 구단에서 뛸 전망이지만 프로 입단 이후에 어떤 성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야구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의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도시 유학생들에게도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호응을 얻으면서 2학기 유학생은 1학기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직접 기른 방울토마토를 관찰하는 2학년 어린이들. 2학기엔 친구가 한 명 늘었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전남으로 전학을 오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한 명이 서울에서 전학을 온 겁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운동장에서 뛰는 게 기대돼요. 서울과 광주 등에서 전교생이 29명인 이 학교를 찾아온 유학생은 모두 14명.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인 도시교실과는 다른 분위기에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친해지는 게 훨씬 두꺼워졌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이 잘 되고 선생님이 거의 1대1 코칭 수준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도시에서 유학을 온 학부모와 학생이 6개월간 귀농귀촌 생활을 하게 되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역민과 교류하며 애착이 생긴 덕에 1학기 유학에 참여했던 5가구가 전남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학생들은 개개인의 더 집중된 교육 등 작은 학교만의 장점으로 유학생을 늘린 비결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시골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짜여져 있는 일과가 아니라 자연에서 하루 종일 그냥 계획 없이 놀 수 있는 1학기 유학생의 70%가 연장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면서 2학기 유학생은 165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주하겠다고 하는 도시민들도 늘어날 거고 또 우리 전남이 또 제2의 고향으로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지역사회의 크나큰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농산어촌 유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유학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27일까지 거문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조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올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 5건에 대한 주민 수용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마을 이장을 통해 실시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시 조직을 활용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이번 주에 실시하고 이달 안에 그 결과를 산자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삼산면 손죽도와 영만도, 초도 인근 해상 5곳에서 추진 예정인 총 192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가 미국 아마존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아마존으로도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아마존에는 전남 농수산 가공식품 기업 33곳, 80개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김과 표고 분말, 건어물 스낵 등 15개 제품은 유럽 아마존에도 입점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한 온라인 수출액은 272만여 달러로 캐나다와 이탈리아, 스페인 아마존에도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지역의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제 관내 9개 해수욕장이 44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일제히 폐장했으며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2만 명보다 50% 증가한 18만 명으로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